보통 회의나 교육을 들을 때 이용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친구들하고 미팅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영상으로 해도 그게 잘 되던가요? 전 잘 안 되던데. 친구들이 같이 술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병 학회에서 전달하는 당뇨병의 정석, 의료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청년 당뇨인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삼성서울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박유정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의료사회복지사 구미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정답을 얻기보다는 같이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팁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청년 원준호입니다. 저는 이제 울산에서 왔고 지금은 울산에서 파스타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병원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이때까지 경험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인데요. 코로나가 너무 무섭고 우울해져요. 당뇨가 있으면 코로나에 더 취약한다고 하던데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고 병원에 가는 것조차도 너무 꺼려져서 미루다가 외래에도 결국 늦게 가게 되었어요. 끝없는 집콕에 혈당과 몸 상태 모두 엉망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것이 바로 고민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미 선생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청년 당뇨인만 생각하는 고민이 아니라 전 세대가 느낄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당뇨병이라는 기저질환이 있다 보면 코로나에 취약하다라고 하니까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거 아닐까요? 국내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 약 2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그 환자들 대상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 기계호흡 치료나 사망률이 비당뇨병보다도 더 2배가량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당뇨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외래를 방문을 하거나 병원에 가려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초기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제 실내 체육이나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다 폐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제가 병원 가는 주기가 또 이제 아주 짧진 않아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가까운 거리나 그리고 이제 산책을 주로 하면서 저희 운동량을 조금씩 증가하면서 그렇게 제가 지냈던 것 같습니다. 관리에 소홀하지 않게 걷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다 보시면 면역체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선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건강관리를 더 잘했다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공원 같은 곳에 마스크를 쓰고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요즘에 홈트라고 해서 집에서 운동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동영상에 나와 있거든요. 마침 저희 당뇨병의 정석 운동편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래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구미 선생님,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첫 번째 고민자분께서 우울하고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과도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합리적인 판단이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걸 많이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블루는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비드-19 블루라고 하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이 없기 때문에 서로 외롭고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의나 교육을 들을 때 이용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친구들하고 미팅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근데 그 영상으로 해도 그게 잘 되던가요? 전 잘 안 되던데. 친구들이 같이 술을 자, 살짝 도움이 되셨으리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고민인데요.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게 세대 불문하고 굉장히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좀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라고 한다면 부모님과 관계가 이제 밀접하게 되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좀 간섭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 집에서 보낼 때는 가족 간에 보내는 시간이 좀 어색하고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은 어떻게 보면 환자분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간섭으로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팬데믹 시대에서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가족이나 또는 환자들이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팬데믹 시대에 가족의 갈등의 유병률이 더 많이 높아진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청소년 상담에 관련돼서 연구에서도 실제로 코로나 3개월 이전에 보다도 가족 갈등이 더 많이 심화가 됐다라고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갈등이 더 유발이 된다라는 것은 팩트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데 제 친인척 중에서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알게 모르게 간섭을 많이 하는데 이 이야기가 좀 많이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일 때는 다 모든 말이 간섭처럼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 게 I 메시지인데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주관적인 나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자꾸 안티인 것 같은데 그러나 iMessage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공부를 했지만 iMessage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 구미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iMessage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저희 고민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고민거리도 많고 할 텐데요.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많다라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 간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 많지 않거든요. 가족 간에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원준호 님도 이 고민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게 원래 많이 간섭을 많이 하고 사소한 걸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 그런 게 만약에 싫다면은 스스로가 관리를 잘해서 그걸 입증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간섭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은 벌릴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고민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신입생이에요. 신입생인데 대학 생활을 정말로 기대를 했었는데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신입생과 졸업생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이 신입생에 대해서 이 답답한 마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 탐색기가 좀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이 나한테 맞는 친구들인지, 그리고 어떤 친구한테 내가 당뇨병을 좀 오픈할 수 있을지, 또 오픈을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금방 이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대학 생활을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으로는 지치고 실패했다는 생각이 많을 텐데 지쳤다는 건 노력한 증거이고 실패했다는 거는 도전한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고 늘 해왔던 것처럼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모든 고민을 가지고 있는 당뇨인분들 응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청년 당뇨인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1편, 2편, 3편을 걸쳐서 고민에 대해서 다뤄줄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 1편 에피소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편 기대해 주시고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닌가,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지 않나, 긴장하셔야 됩니다. 안 될 게 뭐가 있냐. 역시 리얼 스토리가 찐인 것 같습니다.